자, 이제 173페이지에 3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먼저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그 2번을 보시죠. 개업공개사가 쌍방대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쌍방대리는 금쟁이죠. 금쟁이는 상대등록 취소, 상대등록처는 할 수 있다. 이거죠. 2번 부분. 자, 3번, 33번 보죠. 다음은 행정청이 개업공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의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기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을 보시면 자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처분 행위를 한 경우 주된 사무소 업무처분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34번 문제를 보죠. 자 등록관청이 6월범 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3번에 보시죠. 개업공개사 병은 사원 또는 임원 중 한 사람이 결격사는 불구하고 그 자를 개임하지 않고 4개월의 경우에 되었다. 결격사자를 2개월 내에 만약에 개임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자 그 절대등록취소 사원 또는 임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절대등록취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 부분이 일단 해당되지 않는 것 부분이었고요. 자 35번 보죠.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기간 기준이 다른 하나는 자 업무정지 기간 기준과 그 다음에 또 자격정지 기간 기준 두 가지는요 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은 그 개월성 3개월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상 중개사무소 뒀습니다. 상대 등록 취소는 이거는 몇 개월이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해당상 그 기준이 하나 틀리고요. 자 36번 다음은 공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자 위반의 동기 결과 시점을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하에서 처분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이걸 한번 보죠.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절대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되는 거지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니은 부분이 맞고요. 자, 디귿 부분을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 할 수 없다. 1년이 아니고 몇 년? 3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부분에 보면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행정처분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리을 부분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자 등록 취소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지만 되지만 업무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죠. 자 미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자 등록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의 신청 제도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비읍에 보면 청문 절차에 대해서 자 중개사 법령이지 않고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폐업기간이 1년이 경과된 경우 폐업 전에 업무정지 이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요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기간 1년이 초과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되죠. 자 37번 다음은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자격취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3번 보시죠. 상당히 지금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자 양도대하면 취소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문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8번 자 공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1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자, 2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등록이 결격사유에 된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나서, 자, 이거는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다면 결격사유 원래 기간, 즉 벌금형 선고받은 기간만 3년, 그것만이지 등록 취소 3년은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개업중개사가 중개사업을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동안 중개업을 종사할 수 없다. 금방 2번과 관련된 부분이죠.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취소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결격사유 기간만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자,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한 때 등록 취소함을 없었다. 자, 소멸시효 규정은 어디에만? 업무정지에만 있는 거고요. 업무정지에만 있고 등록 취소는 없다라는 거 하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5번에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자, 처분일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처분일로부터 1년. 자, 그러면 39번. 개업공개서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하는 설명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서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 사유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3년 초과 아니라 1년 초과 이렇게 되고요. 40번. 다음 행정처분 승격하는 기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처분, 1번 같은 경우는 틀렸죠. 처분일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되지만 되죠. 자, 그 다음에 41번.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요건이 아닌 것은 4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했죠. 6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1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179페이지에 공개서 협회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협회는 일단은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사단법일 균형을 준용하고요. 인가주의고 임의설립주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몇 명 이상, 자, 이제 설립 절차입니다. 몇 명 이상,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자, 정관을 작성해서 서면 날이 나죠. 그러면 이제 창립처를 보냅니다. 창립처에서는 600명 이상. 근데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 해가지고 600명 이상이 되고요. 여기서 정관을 이제 의결하게 되죠. 그래서 국자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협회가 설립된다. 그러면 이제 조직을 둘 수 있는데, 자,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정관의 정함에 따라서 시도의 지부를 시군계 지회를 둘 수 있고요. 지부를 설치한 때 시도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라고 하는 거. 자, 설치한 때 사후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제 관련된 부분을 보죠. 공제 업무. 자, 공제 사업의 범위는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공제금 지급, 그 다음에 공제사업 부대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라. 그래서 국장이 승인받고 변경하자 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받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그랬어.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월 이내? 3월 이내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그 다음에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국장이 요청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자, 일단은 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둔다 그랬습니다. 위원은 19명 이내라는데 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과 그 다음에 협회장과 협회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근데 회장과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이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 1회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둔다 그랬고요. 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해서 간사서기를 두는데, 간사서기는 공정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 임명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검사감독인데, 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요청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계산명령 누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자, 공제사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환입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라든가 공제사업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개선명령할 수 있는데 어떤 명령이냐? 자, 집예장의 변경입니다. 세 가지. 업무 집행 방법, 그 자산 예탁기관, 그 장부 가격의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와 불건전한 자산은 적립금 보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밖에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공제에서 건전성을 해오려고 있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개선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 좀 재무건전성 유지, 다음에 상위권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라 그랬죠.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요. 보유자산을 주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 그랬어요. 이때 지급여력 비율은 지급여력 금액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급여력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 그럼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공제규정 위반했을 때,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재무건전성 기준시키지 않았을 때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또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관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도감독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활금, 자, 협회 사무소 출입해서 조사검사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출입검사는 공무원은 자,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증표는 공무원증과 협회조사 검사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는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500만 원 과태료가 4개 있습니다. 운영실적 공시 위반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여기서 개선명령 위반 500만 원 과태료.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징계임 요구 위반 500만 원 과태료, 지도감독 위반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넘어가죠.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182페이지. 다음 중 협회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3번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개사 법령상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설립주의나 전국적으로 1개만 설립할 수 있다는데요. 자, 지금 여러 개의 협회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협회가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주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2번에 다음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4번에 개업공개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군기업의 제도의 가산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설립 목적 있죠. 자,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과 품위지, 그 다음에 또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3번에 다음 중 협회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그 4번에 보면 공개사협회는 개업공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공개사나 부치개인 개업공개사 가입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공인중개사는 일단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입하는데 부치개인 개업공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 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발긴 몇 명, 300명 이상이죠. 서면에는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에서 출석한 창립총회, 과반수 동의라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 광역시도에서는 20 이렇게 되죠. 4번이 자, 숫자 채우는 것은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5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설립한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모든 개업공개사가 공개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임의가입주의죠. 가입 자체가 일단 자유입니다. 그래서 1번 부분이 일단 맞고요. 2번에 협회가 지부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분은 시도사에게 지연은 등록같이 신고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할 때라고 하는 게 틀렸죠. 한때 이렇게 되죠. 한때.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요. 그러나 이제 그 실제로 협회에서는 자기 회원으로 끌어들인다면 이제 공제 가입하는 부분으로 되죠. 어쨌든 공제 가입할 수 있어요. 4번에 실무교육 업무는 협회만 위탁되어 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협회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리학과 설치된 전문대학 또는 대학, 공기업 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정보방 사업은 협회만 지정을 했다. 전기통사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이면 가능합니다. 자, 6번에 보면 공개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그 3번 보면 협회는 공개사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처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뭐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금. 자,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틀렸습니다. 자, 회원 300인 이상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개업공개사 300인 이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회원이라고 하든가. 자, 여러분 이제 법규정사는 회원이죠. 근데 규정사 회원이지만 개업공개사 이렇게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회원이 누구니까? 개업공개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이 틀린 거죠. 7번에 자,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에 보죠. 지금 협회에서 표준 계약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할 권장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규정 없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발견 몇 명? 300명이죠. 300명.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실적 공시하라 그랬죠? 운영실적은 매 회원의 종료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자, 공제규정 준수하지 않아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로웠을 경우에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개선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럼 5번은 일단은 맞는데요. 자,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때는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이죠. 자, 8번 협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2번에 보시죠.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주도하며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국토교통은 지도감독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일단 아예 없습니다. 지금 주된 사무소는 어디다가 둬도 전국 어디 둬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협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죠. 협회는 대통령이 전한 바에 따라 매년도 공개사업 운영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자, 그럼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그랬어요.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그러는데 이걸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는 게 아니라 공제계약자만이 그 공제 관련된 부분을 관심이 있겠죠. 내가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죠. 공개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공개사법령상 협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두도록 하였다. 자, 이번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이렇게 두도록 돼 있는 것은 규정이 아주 먼 옛날에서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에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한 때 누구의 신고? 지부자,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 등록관청이죠. 이렇게 구분해줘야지면 되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요. 4번에 보면 4번은 맞네요. 자,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라 그랬죠. 5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인데 자,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뭐든다? 시험시행기관의 장. 자, 11번 다음 중 협회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공제사업은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주의가,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이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개업공개사는. 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명칭,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줘야 돼요. 4번이 맞는 내용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 행위도 종료 3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12번에 보면 자,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회원 300인 이상 구성된 발기인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날이라는 거죠. 승인하는 게 아니라. 자, 13번 문제를 보죠. 다음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2번 문제. 공제 사업은 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자, 이거는 비영리 사업이라 했죠. 자, 이건 한번 보죠. 협회 관련해서 보면 비영리. 항상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왜 비영리야? 협회 성격을 보면 비영리 사단 법인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민법이 아니고 상법이 적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래서 앞에 항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제도 항상 비영리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자, 14번 문제. 공제사는 개업공제사는 자, 14번에 공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에 자, 개업공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 15일 이내 협회에 가입한다. 가입할 의무 없죠. 이번에 자, 그 공제사업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겠고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도 감독하는데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제사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 정해서 국정 승인하도 하고 변경한 때도 국정 승인하도 한다. 자, 4번을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라 그랬죠. 4번을 찍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4번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입니다. 한때가 아니라. 자, 5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폐업후 1년 이내 등록하는 게 실무교육 면제되죠.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보죠. 공제사업과 관련한 공제규정에 정할 내용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에 보죠. 공제료는 개업공개사의 공제료 지불 능력,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규모를 한다 그러는데 공제료 지급 능력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공제료는 개업공개사의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규모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 공유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자, 3번에 보세요. 국토교통부령의 전원에 따라 특광도의 지부를 신규 주의를 두어야 한다. 지부지혜를 두어야 한다. 그런 건 틀린 거예요. 지부지혜를 두어야 한다. 자, 지부지혜는 뭐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둘 수 있다. 자, 17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3번에 보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자,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자,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자, 제가 이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어떤 뭡니까? 절차, 기준 그런 것들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구성 운영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입니다. 자, 18번 다음 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사업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이라든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또 차입금에 관한 거, 주요 예산 집행, 공제약관 공제 규정과 관련된 거, 공제금, 가입금, 공제료 이런 거에 대한 정관에 정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없어요. 공제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그래서 18번에는 3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9번 다음 중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명이 아니라 몇 명? 1명 이렇게 되죠. 자, 주의할 것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문제 나오면 거의 여러분들이 그냥 답이라고 틀지 않은 걸로 더 찍으면 되고요. 1번, 2번, 3번에서 조심해야 될 건 자, 1번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명입니다. 2명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협회의장과 협회의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거는 얼마 미만이다.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주면 된다. 그게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20번. 자, 다음 중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내는데요. 자, 5번에 보면 운영위원회 사물 처리에 기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누가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됐죠. 위원장이 지명한다. 그래서 그 5번 일단 3번이 일단 틀린 부분. 자,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위원장이 자, 어디에서 저 3번 다시 한번 보죠. 자, 사물 처리에 기해서 간사 서기를 두되 간사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간사와 서기는 어떻게 공자문 담당하는 협회 직원이죠. 협회 직원 중에서 이렇게 되죠.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정확한 표현은 위원장 임명한다. 직원 중에서. 자, 그러면 22번 공제사업의 운영의 개선 명령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건전한 자산의 적립금 보유가 아니라 자, 이건 그 4번에 보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했죠. 자, 적립금 보유는 적립금 보유인데 건전한 자산이 아니라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기원의 변경, 그 다음에 또 장부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의 손실 처리 있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22번 보면 잠등 공제금의 재무건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그 2번에 뭐 지급여력 비율은요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지급여력 비율은 뭐예요? 100분의 10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분의 100. 자, 다시 한번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 되면 된다는 거, 그거 주의를 하시고요. 23번 문제를 보죠. 자, 국내사법령 및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비추어 가장 타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협회에서 실무교육 위탁할 수, 자, 협회 실무교육 위탁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 이하에 설립된 부동산 관련화 설치된 전문대학은 자, 실무교육 위탁할 수 없다. 자, 지금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누가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것이고, 자, 협회 위탁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개설된 학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에서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 소속공개 상사 실무교육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분사무소의 경우 2번도 틀린 것 같네요. 자, 분사무소에서 분사무 책임자와 소속공개에서 모두 실무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해설에 보면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만 실무교육 의무가 있다 그러는데요. 책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실무교육 의무가 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그 분사무소 소속공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지면 돼요. 고용신고일로부터 1년이네. 그러니까 답 2번이 일단 답이고요. 3번에 보면 공개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자, 타당한 설명이죠. 자, 이게 타당한 설명이니까 2번도 답이고 3번도 일단 답입니다. 국내에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2번 책임자와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받을 의무 있고, 3번 비영리법인이고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거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 2번, 3번이 모두 답입니다. 자, 주의를 해주시고요. 4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 협회에 위탁해야 한다. 자, 일단은 여기서 시험에 관한 업무는 공기업 준정기관 협회 위탁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실무기를 위탁받은 협회는 회원만을 대상으로 실무기 실시할 수 있으나 대학은 그렇지 않다. 자, 둘 다 실무기 다 위탁받을 수 있는 거죠. 자, 24번 국내에서 법령에 규정된 위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5번에 보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여가 개설된 학교 또는 국내협회는 공개에서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하는데, 자,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협회와 공기업 준정입니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은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벌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